근데 이게 그럼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어요, 종류가? 네, 그 치아의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로 다쳤냐에 따라서 네. 치료 방법이랑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 치아 외상을 크게 분류를 하면 일단 잇몸 위에 있는 치아 머리 부분이 깨지는 치관파절, 그리고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이 깨지는 치근파절, 네. 그리고 치아가 움직이는 동요도가 생기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하거나 네. 아니면 입 밖으로 아예 튀어나가 버리는 치아 탈구 같은 음. 걸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연 보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그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경우 좀 흔하게 많이 있죠. 네, 치관파절은 치아 외상 중에서도 가장 진짜 흔하게 나타나는 치관파절? 종류인데요. 네, 네. 이때 치아 머리가 부러지는 걸 말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부러지면서 신경이 노출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깨진 범위가 작아서 이제 신경이 노출되지 않고 위에 부분만 깨진 경우에는 그 윗부분만 레진이나 아닌 범위에 따라서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깨진 범위가 커서 이제 신경까지 노출이 돼버렸다 하면 처음에는 출혈이 나고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신경이 죽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치아 뿌리 끝에 염증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윗부분을 그렇게 마무리해 주는 것 외에도 네. 신경 조직에 대한 처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신경이 노출이 됐는데 만약에 통증이 없다. 안 그러면 아프다. 꼭 신경 치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신경이 노출되었더라도 24시간 내에 재빨리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처치를 받으신다면 신경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뿌리가 성장 중이라서 완전히 자라지 않아서 굉장히 뿌리 얇은 상태거든요. 이때 많이 신경치료 시작하게 된다 하면 네. 그대로 이제 성장이 멈춰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얇은 굉장히 약한 치아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는 최대한 신경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오염된 위의 신경을 제거를 하고 그 부위를 생체 진화정의 재료로 메꾸고 그 윗부분을 이제 치아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미 염증이 윗부분이 아니라 저 뿌리 끝 부분까지 깊숙하게. 파급이 된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하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치아 외상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까 치아 머리가 깨지는 치관파절? 네.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치근파절은 뭐예요? 네, 그 치근파절이란 네. 이제 잇몸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오. 충격을 이제 어디로 근자. 받냐에 따라 가지고 요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네. 치관파절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붙이지는 못하고 이 위에 있는 거를 재위치를 시킨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치아랑 철사 같은 걸로 묶어서 일정 기간 고정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때 예후는 깨진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뿌리 끄트머리에 있는지 아니면 목 부분에 있는지 이런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금방 붙어가지고 치아를 오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발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부딪히거나 했어요. 네. 근데 깨지지 않고 다행히 약간 흔들려. 이건 흔들리는 건 놔두면 됩니까? 네, 치아가 이제 쳤을 때 뭔가 불편감은 있고 네. 흔들리기는 하는데 이제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경우를 네. 아탈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이제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뭐 조금 흔들리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앞니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지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 흔들림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좀 안정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치아랑 고정을 해줄 때도 네. 있고요. 이런 손상이 됐을 때 신경이 죽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긴 한데 네.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네요. 진짜 황당할 때는요. 네. 치아가 왕창 그냥 싸그리 그게 아우. 빠져버렸을 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황당하지 진짜. 네. 네, 진짜 제일 사실은 응급 상황이 그런 경우인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놀라는 경우는 치아가 이제 입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을 때. 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치아를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원래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치아가 완전히 밖으로 나가자마자 빨리 보관액에 넣어서 즉시 치과로 오셔야 되는데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관 용액으로는 뭐 HBSS라 불리는 특수 용액이 있고 네. 또 침 그리고 우유 그리고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거는 우유고요. 네. 예. 그리고 너무 당황하거나 상황이 안 돼서 이런 용액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환자 입안에 네. 이런 뺨 쪽이나 아니면 혀 아래에 치아를 넣어서 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치과에 있다 보면 이제 그 간혹 가다가 티슈에다가 휴지에다가 보통 이렇게 그렇게 싸서 보통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보통?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겠지? 치아를 싸서 막 호주머니나 지갑에서 꺼내시는데 네. 그러면 이미 그동안에 치아가 바짝 말라가지고 안 돼요, 그럼? 안에 세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아.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골든 타임, 골든 치아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골든타임을 60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얼마 되진 않네요. 네, 치아가 입 밖으로 나간 지 60분 이내에 제자리에 넣는다면 이제 옆에 있는 치아랑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고정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다친 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신경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그 입 밖으로 나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60분 이상이거나 아니면 보관을 잘못해서 바짝 건조된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다가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사고가 나서 이가 빠졌다 네. 하면 재빨리 보관 용액에 넣고 치과에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네.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응급실 같은 거 가지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 치과 가도 됩니까? 네, 일반 치과 가셔도 일단 응급 처치는 가능하고요. 네. 또 밤에는 응급실에서 저희가 보통 여기 치과를 받는 응급실이 따로 있긴 한데 아하. 그 119에 전화하면 네.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밤이라도 빨리 네. 받으셔야 돼요. 외상치아 치료받고 난 후에 주의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치료 후에 일주일간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또 그렇죠. 가능하면 앞니에 자극이 안 가도록 해야 되고요. 또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같은 부위에 다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도록 마우스 가드를 사용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갈이나 이 약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같은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우스 가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 다친 다음에 치아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흔들림이 계속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내원하셔서 네. 검사를 받고요. 통증이나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외상을 받은 치아는 교정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교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주치 선생님께 그 외상 병력에 대해서 예.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